YAK-130은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단순한 조종사 훈련용 항공기를 넘어 실전에서 경공격기로도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이 항공기는 원래 이탈리아의 아에르마키 M346과 공동 개발되었으나 이후 러시아가 독자적인 설계를 통해 독립된 기체로 완성시켰습니다. 주된 목적은 Su-30, E-29와 같은 4세대 이상의 러시아제 전투기로 전환 훈련을 하기 위한 고성능 훈련기 역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훈련에 그치지 않고 공대공 미사일, 무유도 폭탄, 로켓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저강도 분쟁 지역에서의 실제 전투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2인승 구성으로 설계되었으며 조종석에는 현대적인 글래스 칵핏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 FBW 시스템이 적용되어 최신 전투기와 유사한 조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구성은 조종사들이 본격적인 전투기 조종에 앞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실전 임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환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AK-130은 총 9개의 하드포인트를 통해 최대 3,000kg 위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포인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유도 로켓,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폭탄, 포드형 기관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연료 탱크나 표적 지시포드, 팟 등의 장비도 선택적으로 장착이 가능하여 훈련뿐만 아니라 실전 임무에서도 일정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장 탑재 능력에도 불구하고 YAK-130의 실전 운용 능력은 FA-50과 같은 경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항속거리, 속도, 작전 반경, 레이더 성능, 무장 통합 능력 등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FA-50은 능동형 AESA 레이더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반면 YAK-130은 제한된 센서와 유도 무장 호환성으로 인해 고도화된 전장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YAK-130은 전시 보조 전력 또는 저강도 분쟁 대응에는 적합하지만 본격적인 공중전이나 전략적 임무에는 적절하지 않은 편입니다. YAK-130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전 장비와 무장 시스템 또한 러시아 표준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토 및 미국산 무기체계를 주로 운영하는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 공군과 같은 군 조직에서는 큰 제약 요소가 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KF-16, F-15K, FA-50 등 대부분의 전투기와 무장 플랫폼을 미국 또는 나토 기준으로 맞추어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링크, 레이더 체계, 항법 시스템 등도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YAK-130은 이런 체계와의 연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술 데이터 링크, 링크 16 등, 나 정밀 유도무기, JDAM, AIM-120 등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복잡한 개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정비체계, 예비부품 확보 등도 나토 표준과는 동떨어져 있어 기존의 한국 군수체계와 통합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YAK-130은 한국 공군의 기존 인프라 및 작전 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입 시 심각한 비효율성과 작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도입을 검토하지 않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YAK-130은 훈련기이자 경공격기로 설계되었지만 비행 성능 면에서는 T-50 계열에 비해 뚜렷한 열세를 보입니다. 우선 최대 속도는 약 마하 0.93으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T-50의 마하 1.5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이 초음속 기동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4세대 이상 전투기로 전환하는 훈련 효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속거리 또한 YAK-130은 약 2100km 수준으로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T-50이 2500km 이상에 비해 다소 짧습니다. 이로 인해 장거리 작전, 연속 훈련 비행 또는 원거리 출격 훈련에 있어 제약이 생깁니다. 기동성 또한 엔진 출력과 중량 대비 비율에서 차이가 나며 고속 기동 훈련이나 회피 기동 등에서 T-50 계열의 민첩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성능 차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조종사 양성과 실전 대응력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한국 공군은 조종사들이 최신 전투기 운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고성능 훈련기를 선호하며 YAK-130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YAK-130은 러시아가 개발한 성능 좋은 고등훈련기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기체를 실제 도입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국산 항공기 산업의 육성과 한미동맹 중심의 무기체계 통일 정책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고등훈련기 개발을 통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항공우주산업 KAI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항공기 설계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T-50 골든이글이며 이는 미국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탄생한 나토 표준 기반의 고성능 훈련기입니다. YAK-130의 경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러시아제 항공기로서 국산화와는 무관한 외국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도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매우 긴밀하며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러티를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제 항공기의 도입은 이러한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치적 외교적 리스크까지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선택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YAK-130은 단순 비교 대상으로만 고려되었으며 실질적인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AK-130은 러시아산 항공기로 성능 자체는 우수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 문제라는 중요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정비 주기가 짧고 시스템의 신뢰성에서 서방 국가의 기체에 비해 열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운영 유닛의 가동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훈련 일정이나 실전 배치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 공급 역시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산 무기체계는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부품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부속품, 교체 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또는 국제 제재 상황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당 국가로부터 무기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 비용 증가, 작전 신뢰도 저하, 정비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YAK-130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별표 YAK-130 도입 미검토 비교용 별표에 대한 별표 유튜브 영상용 제목 타이틀과 설명문 디스크립션 별표입니다. 영상이 T-50과 비교하거나 한국이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콘텐츠라고 가정했습니다.